안녕하세요. 아마존 차학 강사 서주영입니다. 이제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브랜드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만큼 기본이면서도 제일로 중요한 브랜드 등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사전 업무가 있어요. 바로 미국 특허청인 USPTO에 내 상표를 등록하는 일이죠. 브랜드 등록과 USPTO 상표 등록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동안 아마존 코리아 SPN 엑스포를 비롯해가지고 진짜 많은 기관에서 아마존 교육을 할 때마다 엄청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제일로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아주 그냥 잔소리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수업을 할 때마다 느꼈던 게 정말 다양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진짜 저 아닌 저는 뭐 수박 겉핥기식이고 저 말고 모실 분은요. 바로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 고문 변호사님, 그리고 AT센터의 고문 변호사님, 그리고 코트라의 등록 변호사님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미국에서 이마트 아메리카 SK 네트워크스, 그리고 알툴로 유명한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엔타스까지 미주 담당 로펌으로 미국 내 유명 법무법인인 이호한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신 이호한 대표 변호사님이십니다. 이호한 변호사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나누면서 속속들이 상표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선뜻 제가 제의를 했는데 해주시겠다고 응해주셔서 되게 감사드려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상표 등록 관련해가지고 그걸 그분들 대신해서 몇 가지 좀 문의를 드리고 또 우리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을 할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저는 아직 브랜드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 상품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 미국의 상표를 출원을 해도 되나요? 아직 상품이 없는데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거는 괜찮은 걸까요? 영미법을 따르는 나라들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경우는 상표를 사용한다라는 증거가 없어도 상표를 파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상표를 파일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출원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한국 분들과 말씀 나누니까 상표를 출원을 할 때 intent to use라고 앞으로 사용할 상표입니다라는 상표가 있고 actual use,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표입니다라고 출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미 제품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intent to use로 상표를 출원할 수가 있고요. intent to use로 상표를 출원하게 될 경우는 앞으로 사용할 상표이기 때문에 상표청 심사관이 사용하는 상표와 동일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을 6개월 정도, 길게 걸리면 한 7, 8개월까지 심사하는 과정을 겪은 다음에 심사가 되고 나서 심사가 통과됐습니다. 사용하고 계시면 사용한다라는 증거를 제출해 주세요라는 과정을 겪게 되고요. 상표를 제출하는 과정을 겪을 때 상표청 인지세가 보통 발생을 하고 대부분 담당 변호사님들이 한 300불에서 500불 정도 청구 비용을 또 요청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통 권고해 드리는 거는 실제 상표를 사용하는 시점, 적어도 샘플이 하나라도 나와 있는 시점에서 샘플을 미국에 있는 관계사한테 보내면은 이게 사용했다라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실제 커머스에 유통하고 있다라는 증거 정도 하나만 있으면 되고, 미국 특허청에서 보는 관점은 단순하게 사진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증거를 제출하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샘플 만드시고 샘플을 미국으로 보낸 시점에서 상표를 출원하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조금 전에 비용 쪽을 좀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미국 상표의 출원 비용이 전반적으로 총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사용하고 있는 상표로 출원을 하게 될 경우 대부분 저희가 이제 저와 같이 코트라 자문위원으로 되어 계신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미국 로펌들을 비교를 해보면 미국 로펌들 같은 경우는 시간당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들은 시간당 청구가 아닌 플랫비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1,200불에서 1,500불 정도 사이로 서비스 제공하는 로펌들이 기본적인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변호사들은 시간당 컨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상표를 출원하고 나서도
고객들이 질문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이 상표가 등록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타임라인부터 뭐 패스코드 보내드리거나 등록증을 보내드리거나 나중에 상표가 그 공개 공보가 됐을 때 공개 공보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릴 때 미국 로펌들 잘못 쓰시면은 시간당 비용이 붙어서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18년 전에 근무했던 로펌에서는 시간당 비용 청구해서 보냈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로펌들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큰 로펌들 같은 경우는 공개 공보가 됐다라는 사실 하나를 간단하게 서신으로 알려주면서도 그 간단한 서비스 비용 정도 붙어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보통 코추라 자문위원으로 되어 계신 변호사님들은 추가 청구 잘 안 하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한국계 로펌이 아닌 미국계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님들하고 일하실 때는 미리 수임계약서 상에 이게 플랫인지 아닌지를 보시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그 심사관에 대한 심사평을 설명해 드리는 내용까지는 청구를 하지는 않는데 심사관이 심사했던 내용에 관해서 보정을 한다던거나 반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추가 청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 로펌에서는 서주영 대표님 소개해 주신 고객분들한테는 그 간단한 보정은 청구하지 않고 다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깨알 홍보까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계속 이제 한 두 번, 세 번 코트라에 소속이 되어 있는 등록이 되어 있는 변호사님을 통해서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외에다가 상표를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 코트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대한민국에 있는 관공서들 중에 공기업이라고 그러죠. AT라는 곳이 있습니다. AT는 이제 농수산물 AT 센터? AT 센터라고 많이 부르시죠. 네네네네. 농수산물을 컨트롤하는 기관이고 AT가 하는 일들이 이제 한식의 세계화, 한국 농수산물의 세계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을 바탕으로 만드는 식품들 관련된 상표 부분들은 AT 센터에서 지원금을 주고요. AT의 지원금은 코추라의 지원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AT의 지원금은 상표가 심사를 통과하게 될 경우에는 95%까지 상표 관련된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요. 사전 조사 비용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뭐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지만 코추라도 장점이 있습니다. 코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서부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김윤정 변호사님, 김바바라 변호사님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분은 이제 한국 공기업 코추라의 공무원이세요. 미국에 근무하고 계시지만 그러셔서 저희 고객분들이 상표를 출원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이 1차적인 심사를 한번 해주십니다. 물론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저희 고객들이 요청하시는 상표가 출원하게 될 경우에 등록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상표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전 조사를 해드리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못 보던 내용을 김바바라 변호사님이나 김윤정 변호사님이 캐치해 주시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되게 보수적으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저보다는. 그래서 더 좋은 의견을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코추라 변호사님들도 의견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코추라의 장점이 되고요. AT 센터 같은 경우는 비용 면에서는 아주 큰 장점이 있지만 그 농수산물이나 이런 과자 같은 제품들 다 되고요. 버섯 같은 제품들, 과일 같은 제품들 그리고 한국 농수산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기관들,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뭐 이런 기관들에서도 제주도 같은 기관들에서도 상표를 출원을 할 때 지원금을 주는 경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식료 쪽은 전부 다 차라리 AT 센터가 더 낫겠네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코추라 변호사님들이 되게 섭섭하기 때문에 여기 코추라 변호사님들도 나름 자기 실적들이 있으신데 코추라의 장점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추라는 지원금을 신청을 하고 지원을 해서 승인을 받는데 김윤정 변호사님, 김바라 변호사님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서 보통 2박 3일 이내에 그 승인이 되거나 피드백을 받으시는데 AT 센터 같은 경우는 실제 한국에 있는 AT 센터로 상표를 출원하겠다라는 걸 지원을 하고 그 AT 센터가 코추라랑 지원하는 시스템은 비슷한데 실제 저희한테 넘어오는 시스템을 보면 코추라보다는 조금 느리게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T 센터는 지원금은 많지만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코추라 같은 경우는 지원이 빠르고 김윤정 변호사님이나 김바라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스크리닝을 제가 스크리닝 하지만 한 번 더 스크리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상표청 심사관들은 변호사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반적인 변호사분들이 특허청 상표청에 일종의 파트타임 잡이나 풀타임 잡,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이 된 상태에서 이 상표들을 심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상표를 출원하겠습니다라고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미국 특허청 웹사이트부터 한번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똑같은 과정으로 검토를 하시는 거고 김윤종 변호사님이나 김바바라 변호사님도 똑같은 과정으로 검토를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변호사 한 팀이 더 봐준다. 저도 제가 당장 개인 변호사업을 닫고 그 특허청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럼 똑같은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한 팀이 더 봐준다라는 차원에서는 코츄라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나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또 에이티센터 같은 경우는 식품 쪽이라는 거에 한정되어 있지만 코트라는 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든지 다 해외에 하려고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기업이든 간에. 네. 그리고 AT센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AT센터 같은 경우는 이런 제품이 미국에 넘어오는 과정에 관련된 통관 비용, 그리고 FDA 등록하는 비용, 그리고 물류 관련된 비용까지도 지원금을 책정해 놓고 있고 그 지원금이 업체당 1년에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품류를 취급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라면은 AT센터는 반드시 논의 한번 해봐야 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귀중한 정보다. 이거는 정말 몰랐어요. 그렇구나. 모르는 게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알려주셔가지고. 그러면은.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제가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출원을 할 때 있잖아요. 한글로 하는 게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원래 순수 한글 이름의 상표들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래가지고 그런데 한글은 저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USPTO 특허청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되는데 아마존이 한글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한글은 하지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가요? 한국어로 해가지고 출원을 하고 나서 아마존에 브랜드 등록이 된 곳이 있다거나 그런 곳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배고픈 시간대에 보여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이런 과자 브랜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이거 특정 제품 홍보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샘플이고요. 여기 보면은 한글로 조총육아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 조총육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제품을 코츄라에 지원금 받아서 이 로고 자체를 상표로 파일을 하고 네. 아마존에 신청을 하면은 아무래도 영문 상표가 정확하게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통과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보면 통과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시스템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여러 상표를 하면서 경험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제품이 있다라면은 그냥 이 조총유가 요것만 상표를 출원하는 게 조금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저희 고객분들께서 변호사님 브랜드 레지스트리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제가 이거 비용 못 받고 이걸 하나 더 해드린 경험이 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로고로 등록을 하는 거랑 텍스트로 등록하는 거랑 어떤 게 나아요? 아마존 입장에서는 워드로 등록하는 상표를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텍스트로 등록하는 상표를 좋아하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특허청 상대로 상표가 등록될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로고로 등록돼야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고객분들이 상표하고 일치가 안 된다고 아마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상표를 출원했을 때 로고로 상표를 출원하면은 상표청 심사관이 그 로고를 읽고 자기가 스탠다드 캐릭터로 밑에다가 이 상표는 뭡니다라고 해요. 그럼 가끔씩 보면은 로고에 있었던 단어와 밑에 있었던 단어를 순서를 뭐 요렇게도 쓸 수가 있고 요렇게도 쓸 수가 있고 뭐 이렇다 보면은 저희 고객이 의도하지 않았던 단어로 추가된 단어가 더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원되어 있는 상표를 다시 한번 특허청과 확인을 하고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하면은 보통은 통과가 되는 게 보편적이고요. 로고로 했을 때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안 되면은 상표청 웹사이트에 어떻게 내 상표가 출원이 되어 있는가 내용을 보고 하시면은 보통은
잘 됩니다. 그렇게 추론을 할 때 일단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고 하면 그래도 영문으로 하는 게 좋고 아마존을 위해서는 텍스트 베이스로 하는 게 좋은데 그러나 USPTO에 추론을 하는 거는 로고로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법적 효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등록될 가능성.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거의 비용의 차이가 있어요? 로고 상표와 워드 상표는 비용의 차이는 없고요. 변호사님들 일할 때는 로고 상표가 작업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애널라이즈를 제가 한번 해요. 네. 조사도 한번 해보고 이 상표는 워드로 잘못 파일하면은 유사한 상표가 뭐가 있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에 대한 캐릭터리스틱이 스트롱하면은 나중에 상표청 심사관하고 반박을 했을 때 디자인 캐릭터리스틱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허락해 주세요라는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상표청 심사관이 봤을 때 허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표했던 경우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었던 상표는 투엔즈 레스토랑이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실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또 하나 저희 고객은 투엔즈 콘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엔즈 레스토랑은 파란 색깔의 비즈니스 띠을 갖고 있는 로고 상표였고 저희는 오렌지 색깔의 띠을 갖고 있는 상표였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색깔을 또 저희가 클레임을 해요. 우리는 오렌지 색깔을 쓰겠다. 일부러 이쪽은 레스토랑 서비스니까 우리는 제품으로 간 거예요. 이럴 경우에 등록받을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는 차원에서는 변호사들이 한번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은. 그래서 워드가 맞습니다. 로고가 맞습니다가 아니고 그거는 제품별로 그리고 제가 보통 저희 고객분들이 의뢰 오시면 제일 먼저 부탁드리는 게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사진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보내주세요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로고로 적용시킬지 워드로 적용시킬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특허청을 조사했을 때 조금 더 좋은 피드백을 고객들한테 빨리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네요. 이게 케바케라고 정말 모든 일이 다 그냥 딱 이렇게 포멀하게 아주 그냥 뭔가 이렇게 하나로만 딱 하는 게 아니네요. 예, 이게 좀 AI가 결정해주기 어려운 변호사분들의 생각하는 논리와 그래도 1000건 이상 진행해본 변호사들만이 갖고 있는 애널리티컬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게 원래는 다 피를 받으셔야 되는 건데 지금 안 받고 저희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최종 대표님 고객분들을 위해서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동일한 상표예요. 진짜 완전히 동일한 상표인데 카테고리가 다르면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이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yes일 수도 있고 no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제 상표를 출원하는 절차와 등록되는 절차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상표를 출원을 했을 때 저희 상표청 심사관 같은 경우는 통과를 시켜줘요. 심사 통과됐습니다 하는데 공개가 되면서 한 달 동안 공개 공고가 되는 기간 동안에 EEJ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존 상표권자가 EEJ를 걸면서 내가 선상표권 갖고 있는 사람이고 다른 클래스라도 이미 당신이 출원하는 상표의 클래스를 제품화 시켰다더니 아니면은 관련된 부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 상표 등록 못하게 막겠습니다라는 EEJ를 하면은 등록이 안 돼요. 그리고 EEJ 같은 경우는 이게 연방정부 상표 소송하고 똑같은 내용이 가기 때문에 대응 비용이 1, 2천 불대의 대응 비용이 아닌 잘못하면 몇십만 불대의 대응 비용이 될 수가 있고 재판 과정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고객들은 EEJ 걸리면은 좀 작은 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포기하시거든요. 그리고 13년 넘는 개인 로펌 경험과 직원으로 위해서 경력까지 하고 18년 정도의 경력이 되는데 그 기간을 보면서 느껴보면 EEJ가 들어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고객들은 흔하지가 않아요. 비용 때문에. 그래서 그 답은 예스가 될 수 있고 노가 될 수가 있는데 심사관 입장에서는 등록시켜주는 게 보편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가려고 하면 상표명이 같다라고 하면 바꾸는 게 최선이긴 하겠네요. 맞기는 하지만 실제 바꿀 수가 없는 경우들이나 제품이 생산되어 있다면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고요.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상표는 자사 상표 안에 160건이 넘어요. 그리고 뭐 음악 CD, 컵, 그리고 커피, 그리고 뭐 티, 워낙 많은 상품 분류들을 다 갖고 있어요. 뭐 카페 서비스, 그리고 레스토랑 서비스, 라이센스 사업 클래스 35까지 엄청나게 많은 상표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상표는 우리가 스타벅스 이름으로 버섯을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전혀 상관없잖아요. 등록 안 돼. 그런 거는.
왜요? 상표청 심사관이 스타벅스는 이미 상당하게 많은 상표를 취득해서 스타벅스라는 게 월드와이드 브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와 혼동된다. 스타벅스가 버섯을 하는 걸로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을 못 시켜주겠습니다라는 평을 주고요. 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상표권자가 1개나 2개의 상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클래스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네. 등록이 어떤 경우에 이제 조언해 주시는 걸 들어봤을 때 프린시플 말고 서플먼트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프린시플이 뭐고 서플먼트가 뭐길래 또 그 차이가 뭐길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요? 그게 지금 스타벅스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걸까요?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은 저희 일반적인 변호사들이 출원을 하면은 프린시플 레지스터로 출원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보편적인 상표인데 상표들 이름 중에 지역명이 들어간다던거나 이제 저희 LA에서 유명한 북당동 순두부 같은 상표들, 뭐 초당 순두부 같은 상표들 아니면은 제품에 나라 이름이 들어간다던거나 뭐 이런 상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제품화되고 브랜딩되고 그러는데 상표청 심사관 입장에서는 디스크립티브한 상표다, 상표를 서술하고 있는 상표다, 아니면 상표청 심사관 입장에서는 특정한 지역과 지역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 등록 안 시켜줘요. 근데 저희가 등록했던 상표 중에 US 진스라는 청바지 회사가 있습니다. US 진스, 미국 청바지죠. 그러면 미국도 상표가 주장을 못하는 단어이고 청바지도 상표를 주장하는 못하는 단어인데 그렇지만 이 US 진스를 합쳤을 때 일종의 브랜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상표청 심사관이 이런 경우는 프린시펄로는 등록을 안 해주고요. 서플멘탈로 등록을 하고 이 서플멘탈 상표를 5년에서 6년 정도를 잘 쓰고 나면은 이거를 프린시펄 상표로 옮겨갔을 때 상표청 심사관이 기존의 서플멘탈을 갖고 있었고 상표를 잘 유지하고 이미 브랜딩이 잘 되고 있고 인터넷에서 찍어보면 독자적인 브랜딩이 되어 있는 회사라고 느껴지면 프린시펄로 옮겨줍니다. 금방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보다는 어느 정도 일종의 브랜딩 되는 기간이 필요하죠. 그럼 처음에는 그런 경우에 이제 서플먼트를 등록을 하는 게 맞겠네요. 네. 그럼 그렇게 서플먼트를 등록을 해도 아마존의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서플먼트로 하면은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 만약에 그런 이렇게 문제들이 생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솔루션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될까요?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특수상권의 보호냐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하느냐 이제 그 두 가지를 갖고 보통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 고객분들이 아마존 입점과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포커스하는 분들이라면은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잘 될 만한 내용으로 상표를 하게끔 해드리는 게 좀 맞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 US 진스를 갖고 있는 회사는 한국의 5대 의류 회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에서는 미국에서 메이드 인 USA 청바지이기 때문에 US 진스 해보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 등록 시켜드리는 절차가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브랜딩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상표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리는 차원에서는 일종의 서플멘탈로 간 다음에 프린시플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했죠. 어렵군요. 아, 저는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끔씩 그렇게 설명을 해주실 때 서플먼트 뭐가 잘 모르니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앞으로는 사실은 아마존의 우리 같은 경우는 아마존의 브랜드 등록을 제일 그 목적으로 하고서 상표를 등록을 하는 거다 보니까 서플먼트로 출시가 되지 않도록 어떤 바꿔서 진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걸려요? 서플먼트에서 프린시플로 가는 데는? 그거는 일종의 답은 없는데요. 일단 서플멘탈 상표도 등록되는데 9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상표 시간이 똑같이 걸립니다. 프린시펄하고. 그리고 상표 증서도 똑같아요. 근데 왜 안 해줄까요? 일반적인 고객들은 상표 증서도 똑같기 때문에 누가 보면 잘 몰라요. 이게 프린시펄인지 서플멘탈인지. 이걸 업으로 하는 변호사들은 증서 보면 이건 서플멘탈로 받은 거구나라고 아는 겁니다. 근데 서플멘탈로 하면은 아마존이 브랜드 등록을 안 해준다면서요.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서플멘탈 상표 같은 경우는 내가 남한테 우리 상표 침해하고 있습니다라는 고소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약해요. 일반 프린시플 상표보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브랜드 레지스트리 해주는 입장은 이제 짝퉁 상표, 짝퉁으로 상표를 한다던거나 가품이라고 그러죠. 네네. 가품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가품들을 막으려면 상표권을 제대로 있어야만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서중 대표님과 저희가 의논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등록되어 있는 상표들을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해주다가 최근에 출원한 상표들을 브랜드 레지스트리 해주는 걸로 바뀌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절차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나중에 서플멘탈 레지스터 되어 있는 상표를 브랜드 레지스트리 해줄 수 있는 거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지만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존이 점점점 더 이렇게 쉽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저 몰랐던 부분을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